비트코인 왕자입니다. 하락 제한 증가됐습니다. 자, 반감기 때 크게 갈까? 자, 알트 기대감 두 가지가 있는데 과연 어떤 형식으로 좀 올라가 줄까? 자, 첫 번째, 하락 제한이 증가됐다라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으로 보면 계속해서 밀리기만 하면은 반등이 나오고요. 밀리면 반등 나오고 이번에도 밀리니까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차트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더리움으로 보게 되면 이더리움은 최근에 여기 이제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조정 주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약간 반등을 주고 멈춰 있는 자리인데 이게 지금 더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하락 제한이 이제 뭐가 됐을까? 바로 이더리움에 대한 하락 제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량은 다 주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더가 뭔가 하락 쪽으로, 빠지는 쪽으로 제한이 걸렸다라는 거는 역량을 줄 수 있는 게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나름 이더리움을 따라서 하락 제한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고,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변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더리움이 이렇게 하락 제한이 있다라는 거는 비트 알트들한테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떤 좀 제한이 있냐면 지금 얘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여기서 요 구간만 좀 보면은 이렇게 상승했다가 밀리고 나서 얘도 급반등, 밀리고 나서 급반등, 오히려 강세가 나와주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었고 하락했을 때는 매물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부만 좀 나간 상태였고,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자, 비트는 보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더리움을 기존에 자세히 보게 되면 무슨 좀 그림을 그려주고 있냐면, 밀렸던 저점 자리가 어떻게 점점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팩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렸을 때, 그냥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상승도 적고 하락도 적다.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정지가 돼 있는데 결국 하단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올라오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올라가는 것도 제한을 받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 상승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저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한번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물론 여기서 이제 강세로 다시 이어질지 추가적인 횡보가 계속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갈 수 있는 지금 조건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알트 기대감 두 가지 좀 보자 그랬잖아요. 반감기 때도 크게 갈 수 있는 조건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알트 기대감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돌파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 다이렉트로 그냥 갔을 때예요. 지금부터 그냥 알트 시장들이 그냥 다 좋아져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그냥 올라갔네. 자, 요런 증상이 나왔을 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더리움을 봤을 때 알트하고 같이 밀릴 공간도 있습니다. 그 밀릴 공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다시 빠진다고 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에서 200 후반 정도까지 내려올 자리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라도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대장들에 의해서 여기서 밀려서 이 정도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거를 기회로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방금 얘기했던 게 초반에서 얘기할 게 하락 제한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밀려줘야 많이 못 빠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2015년 이후로 한 번도 이탈된 적이 없던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마나 더 적용이 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거 대비 조사를 좀 해봤더니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팩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사실 많이 안 가요. 어제도 많이 안 갔죠.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 이제 밀려주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0.7% 빠졌는데 다른 코인들은 한 3%, 2%, 뭐 한 4%까지 밀리는 그런 코인들이 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얘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저점을 높이는 구간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더리움하고의 갭이 발생하고 있는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물론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큰 영향권을 행사하기는 하지
그런데 모양새로 놓고 보니까 이더리움한테는 지금 조금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이더리움한테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와 주게 되면 흐름이 굉장히 달라질 텐데, 그래서 이 정도 수급으로 안 돼요. 사실은 이거 들어온 거에 곱하기 한 5배에서 한 6배 정도, 요 정도가 좀 들어와 줘야지 굉장히 이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야지 그동안에 이더리움한테 집중적으로 들어왔었던 수급이 굉장히 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거래는 지금 굉장히 작습니다. 과거 대비 따지면, 우리 과거 불장 때 21년도잖아요. 그때 따지면은 이 지금 거래는 거래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아무것도 터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그렇게 없었던 거래 중에서는 유독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래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지금 케이스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팩트가 많이 돼요. 그래서 하락 제한도 되고 있고, 반감기 때 크게 갈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제 그 얘기했어요. 자, 반감기 때 크게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지금 이더리움이 여기에서 바로 가주는 게 크게 갈까? 눌렸다가 가주는 게 크게 갈까? 별 차이 없을 것 같죠? 눌렸다가 가는 경우가 훨씬 더 크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간다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의 폭을 조금 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전에 작년이죠. 작년 12월 초인데, 이 12월 초로 다시 빠꾸를 좀 해보면, 이제 여기가 됐겠죠? 그냥 이더리움으로 따졌을 때 12월 초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한 4일에서 5일 정도 돼요. 자, 저기부터 해가지고 1월 초까지. 1월 초까지네요. 1월 초니까 1월 첫째 주 정도 되니까 여기로 좀 봐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로 봤을 때 어떻게 올라갔죠? 근데 이거에 곱하기 2배 폭이 보여집니다. 그냥 올라가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얘가 눌렸다 가게 되면 그 배수가 더 늘어나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그 공간만큼 열려 있습니다. 자, 시장은 정지가 된 것 같죠? 뭔가 이렇게 뭐 우리가 저항이 있대더라, 아니면 뭐 지지선이 있대더라 이러면은, 이 저항과 지지선들이 그냥 가만히 지자리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움직이게끔 돼 있습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얘네도 움직여줘요. 그래서 캔들이 좀 이렇게 가주면 저항도 좀 올라가고, 밀려서 떨어지면 지지선도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조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한 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누적을 시켰을 때 얼마 정도 움직여줬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폭을 따지니까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아무리 보더라도 이 정도 반등. 이번에 이더리움으로 봤을 때 최소 이 정도 반등이면 알트코인들 많이 올라갔었죠. 많게는 이틀에 40%에서 50%가 올라가줬고, 적게는 10% 이상 코인들이 올라가줬습니다. 따라는 갔어요. 좀 약한 애들은 이제 반등이 좀 약했는데, 대부분 올라갔던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12월 초부터 해서 1월 초까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제가 아무거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서 1월 초까지니까, 이더리움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위도 보게 되면 12월 초에 비해서 1월 초만 계산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줬습니다. 자, 범위가 이제 좀 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이도 마찬가지. 12월에 비해서 1월 초까지 보면은 범위가 어떻게 커졌죠. 일단은 올라갔다 이거예요. 자, 리스크 그냥 막 랜덤으로 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자, 여기도 이제 12월 초는 여기인데 어떻게 1월 초면은 여기죠. 그래서 많이 큰 신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해서 펌핑이 잠깐 나온 게 있고, 우상향으로 해서 잠깐 가준 애들도 있는데, 자, 반대로 이제 또 막 볼게요. 자, 앱토스도 마찬가지. 12월 초에 비해서 1월 초까지는 어떻게 결과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급등했고 누구는 못 갔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올라가주기는 올라가줬다예요. 자, 뭘 보더라도. 자, 솔라도 마찬가지. 솔라도 12월 초에 비하면 상승이 나왔고, 1월 초까지는. 자, 폴카닷도 12월에 비해서 1월 초까지는 올라가지고, 그냥 막 랜덤으로 봤을 때. 자, 피르마도 마찬가지. 12월 초에서 1월까지는 아니지만 얘는 조금 약해졌네요. 그죠? 한 일주일 올라가고 끝났습니다. 네, 굉장히 약하게 가네요, 얘는. 자, 하이브 12월 초에서 1월까지. 네, 반등은 조금 됐는데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는 나더라도 올라가준 코인들도 꽤 많습니다. 그죠? 지금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을 따라서 이런 모양을 좀 갖춰줬던 애들은 이더리움 시세가 분출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강세까지 좀 이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예외가 있어요. 방금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12월 초에서 1월 초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는 안 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가게 되면 2배 정도 더 세다 그랬잖아요. 이 당시 때도 사실 플러스 개념으로 보면은 올라가 주긴 했습니다. 이때 급등 나온 날이거든요. 이때가 꼬리 달린 날이. 어쨌든 어느 정도의 갭 정도는 좀 메꿔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좀 해보니까 이 폭이 이번에 곱하기 2배 이상으로 좀 보여지더라. 그럼 중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시점보다는 어떻게 더 잘 올라가 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포인트를 지금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더리움 중점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장을 지금. 자, 그래서 그게 핵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알트 기대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을 봤죠. 밀렸다 가냐, 바로 가냐 했을 때 뭐가 먼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빵빵하게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는 조금 눌렸다 가주면 더 땡큐가 돼버립니다. 자,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보다 하락 제한이 증가가 되어서 충분히 시장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게 오늘 영상의 팩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